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33,800달러를 하회를 하면서 지금 불안한 장세가 연이어서 뭐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 뭐 종합적으로 지금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도 사실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제가 오늘 차트는 안 보여드리는데 검색을 아마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비례해서 해시레이트도 많이 떨어지고, 해시레이트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뭐 지난달 대비해서 5월달 대비해서 지금 뭐 수익률도 비트코인 마이너들한테 42%가 감소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5월달 대비해서 그 이더리움 마이너들 수익률이 52.8%가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감소를 하면 아무래도 채굴자들 이탈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비례해서 해시레이트도 많이 감소를 하고, 뭐 그런 어떤 악순환이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세력들이 중간에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행태는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트리거가 되는 발생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 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종합적인 이런저런 뭐 거래소들에 관해서 IPO가 이제 있는데, 오늘 뭐 주요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토론은 아니고 뭐 로빈 후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확신률도 하락을 해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탈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확신 있는 사람은 뭐 쭉쭉 중간중간에 뭐 계속해서 추매를 빠질 때마다 중간중간에 하시는 거고, 정액 매수를 하시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장세가 계속 연이어서 있으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폭락이 있은 후에 5주간 박스권 장세요. 피터 브렌트가 이제 아침에 새벽녘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주간 연속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일리 차트로 봤을 때는 되게 불안정하다, 되게 불안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29,000달러만 일단 29,000달러를 지지를 해준다면 불장은 뭐 연이어서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단은 뭐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장세를 29,000달러를 뭐 지지를 한다면, 뭐 29,000달러가 깨지면 조금 심각한 상태가 아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미래 예견에 관해서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지금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단 중요한 지지선은 29,000달러다. 뭐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자, 호주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기 시큐리티스 레귤러터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분이 뭐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가 봐요. 이분이 전체 총괄에서 이제 규제하시는. 근데 비트코인에 관해서 비트코인 ETF가 기본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근데 어저께는 다른 프레임의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뭐 다른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그리고 어떤 국가는 뭐 받아들인다, 어떤 국가는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영국은 요즘에 규제를 되게 타이트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련의 어떤 큰 스펙트럼이나 큰 프레임에서는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수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군데군데 있는 국가가 수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 도미노 현상이 확산된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경제 상황으로 와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이 언제 오를 거예요, 뭐 네오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보내드릴 때도 있지만, 큰 프레임하에서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판때기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미국 그 실업자 청구자 지수, 잠리스 클레임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요 근래는 되게 많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오늘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실업자 청구자 지수가. 근데 현재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뭐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이제 반증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자,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쉬핑 레이트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테이너 운송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운송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게 팬데믹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 운송비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출 수입하고 관련해가지고 업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마 아시겠지만 무역업자들이 요즘에 되게 힘들대요. 상품 가격보다 이 운송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운송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가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서 쓰고 있는 물건 가격이 지속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값뿐만 아니라 집값도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거기다가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면 돈 값어치가 하락하니까 우리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뚜렷한 장세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뭔가의 자산에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물론 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투자적인 관점에서 큰 프레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로헤지에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현재가 인플레이션 와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관해서 발언을 중간중간에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제로헤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경기는 하강하고 있다. 무슨 얘기야? 주식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내 가구 소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출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경기는 하강하고 있는 게 맞아요.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 근데 그에 반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는 하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경기는 하강하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 중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제로헤지에서 오늘 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노답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돈을 푸는 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돈 푸는 거를 만약에 멈추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도 뭐 예를 들어서 돈 푸는 걸 멈춘다. 그럼 물가가 하강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부에서 방법이 없어요. 이건 노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금리에 관해서 계속 말바꾸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연준 의장이에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뭐 컨테이너 운송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여기 화이트하우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것에 관해서 대응팀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서부터 7월 달부터 이제 8월 달 어느 시점까지는 아마 그 휴가 시즌일 거야 아마. 헐러데이 시즌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외적으로도 전 세계가 이거는 국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단 얘기예요. 백악관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향후의 증세가 정황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응팀을 준비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대응팀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자금력도 준비를 할 거예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팬데믹에 관해서 그거를 뭐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타임 포러 베이케이션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뭐 휴가 가실 분도 있고 안 가실 분도 있지만 일단 여름 시즌이 다가와서 사람이 더워지고 이러다 보면 동양인들은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곧대로 다 100% 믿거든요. 그대로 하고. 근데 서양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거기다가 날도 더워지잖아요. 그럼 마스크 벗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도 아닌 현재 상황인데 과연 이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자, 여기서 백신 대응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응팀을 왜 준비를 했을까요? 자, 이거를 꾀를 한번 맞춰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일단 국내부터 먼저 추경안이 33조 원, 기정예산이 3조 원, 그래서 총 대책 비용이 36조 원이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펼쳐졌어요.
자, 이게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이 돈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고소득자는 못 받으실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미국 연준에서도 향후에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건 이거는 그냥 뭐 예측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로빈후드에 관해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가상자산에 관해서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0만 명인데 이 로빈후드가 IPO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 나와 있죠. SEC 가버먼트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준비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IPO를 하기 위해서.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립기념일 이후에, 그러니까 7월 4일 이후에 이게 아마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장이 뭐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빈후드도 가상자산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빈후드를 사용하는 평균적인 연령대가 31살이고, 자, 그리고 총 토탈로 봤을 때,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총 토탈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었던 게 $240였다. 근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자, 2월달 기준에서 $5,000로 평균적인 계좌가 많이 늘어났다. 그럼 $240에서 $5,000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집구석에서든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자, 이 돈이 작은 돈일 순 있어. 기준을 어디나 담냐에 따라서 $5,000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어린 사람, 특히나 이제 평균 연령이 31살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 플랫폼하고 과연 관련돼 있는, 자, 브로커러치, 자, 인베스트 브로커러치라고 이제 제가 칭할게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 주식도 마찬가지. 자, 그럼 가상자산도 마찬가지. 이 금융시장 쪽으로 돈을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들이.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현물 경제가 축소되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거고, 큰 맥락에서는 이 금융자산에, 금융하고 관련된 모든 어떤 그 프레임에 많은 어떤 그 머니들이,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아마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 물꼬를 틀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IPO가 이제 로빈후드 IPO가 진행되는데 중개자 역할하는 그 뭐 거대 금융그룹들이 누구냐면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그리고 시티그룹, 그리고 미주호뱅크, 미주호도 있고 JP모건도 있고 웰스파고. 자, 이들이 이제 중개자예요. 중개자고, 자,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로빈후드에서 취급하는 코인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코인들은 비트코인, 캐시, BSV,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개인의 생각을 여기다가 비추는 분들도 있어요. 왜 도지코인이 여기 들어가 있냐? 왜 BSV가 여기 들어가 있냐? 그거는 개인의 생각의 기준에 맞춘 거고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장이 있겠죠. 로빈후드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로빈후드가 또한 지금 실시간으로 마켓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뭐 크립토 커런시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비트코인 골드, 대시코인, 리스크, 모네로, 네오코인, 오미세고, 큐텀, 리플, 스텔라, 지캐시. 자,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도 있고 아닌 코인도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뭐 국내 시장에서 뭐 상장 폐지 될 거야 뭐 걱정하시는 코인들도 여기 섞여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 기준에서 비트코인 골드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응?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큐텀이 그리고 모네로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 리스크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잡는 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아마 독립기념일이 끝나면 상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개인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로빈후드에서 실시간으로 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의 데이터를 그 가입자들한테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향후에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보실 때 사람들은 그걸 기술력만 따지고 봐요. 기술력이 어디가 좋으니까 뭐 어떻다 저떻다 이것만 보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플립사이드는
큰 카테고리로 따져서 세 가지 어떤 큰 범주의 어떤 그런 거를 따져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결론 도출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순위를 매기고. 그래서 첫 번째 기술력, 두 번째가 시총이에요.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세 번째가 커뮤니티 활성도예요. 커뮤니티가 얼마나 단단하냐. 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몰려 있냐. 어느 정도 그 그룹이 형성돼 있냐.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해서 그 플립사이드 크립토의 점수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플립사이드 크립토랑 한번 이렇게 해서 향후에 상장 가능성이 있는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로빈후드가 먼저 뭐 물꼬를 터서 이제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토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6월달에 이걸 말씀드렸겠지만, 6월 15일 날인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3분기 내에 합병 완료 후 나스닥에 상장할 거다. 이토로가 먼저 물꼬를 투고, 그 다음에 3분기 내에 이토로도 들어간다. 로빈후드가 먼저 물꼬를 투고. 근데 어쨌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뭐 어떤 이런 기업들이 뭐 이토로도 마찬가지로 많은 가상자산을 트레이딩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해놓은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더 웃긴 건 8월 달도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예정돼 있어요. 이미 아마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맥락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과연 가상자산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K뱅크가 업비트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장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카카오뱅크가 업비트하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에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카카오그룹이 시너지를 발휘를 하려면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업비트를 사용해서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고, 그 가상자산이 다시 카카오뱅크랑 연결이 되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랑 연결되고, 중간에 클레이가 또 껴있고, 그건 또 카카오랑 또 연결이 돼 있고, 이래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가상자산들이 다 여기서 원활하게 서큘레이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순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7월 4일 이후에 종합적인 어떤 큰 방향성은 뭐 주식시장이 됐든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이 됐든 일단은 뭐 독립기념일이 7월 4일 이후이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7월 4일 이후로 미뤄질 거다라는 전문가들 견해가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뭐 브라질에 있는 뭐 거대 거래소라는데, 이 거래소에 뭐 투자를 했대요. 200밀리언만큼. 그래서 소뱅한테 200밀리언이 엄청나게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소뱅도 뭔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거래소가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거래소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텐데, 향후에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돼서 수수료를 많이 따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론 도출했기 때문에 소뱅이 지금 선에서 이만큼 돈을 더 지분 확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남미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예전에 쿠팡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그리고 쿠팡 외에 여러 개의 어떤 그 소뱅에서 움직였던 기업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아마 보시면 이 거래소에 투자한 것도 자, 향후 그림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확진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744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캡처를 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그래서 늘어나길 바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매스미디어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면 특히나 이런 어떤 뭐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이거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사람 접촉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고, 날이 더우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그게 또 뭐 새로운 양적 완화랑 연결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뭐 재정경제부에서 추경 예산 편성했듯이 뭐 그런 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켓워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6월 달에 새롭게 뭐 잡을 구했다. 근데 그러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일을 못 구하고 있다. 이게 사실 핵심 맥락이거든요.
자, 과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왜 지금 보면 블랙락에서도 올 초에 낸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금융자산 쪽으로 많은 자본의 이동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많은 자본이 이동을 할 거다. 플랫폼 기업으로 많은 자본이 이동을 할 거다. 그거랑 꾀를 같이 해서 큰 맥락의 틀에서 가상자산을 그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나는 당장 뭐 호라이즌이 얼마 올라갔으면 좋겠어. 비트코인이 뭐 왜 떨어지면 뭐 짜증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만 계속 연연해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마 놓치는 부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큰 맥락의 흐름에서 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정답은 아마 제가 오늘 보여드린 로빈후드, 이토로,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아마 분명히 정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서클사에서, 자, 골드만삭스에서 만들어낸 서클사가 있는데 서클사가 트론에 관해서 뭐 보고서를 작성을 했나봐요.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뭐 서클사가 일개 어떤 특정 코인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클사에서 USDC를 찍어내면서 트론을 뭐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있잖아요. 그래서 한 2분기, 1분기까지는 아마 스텔라 루멘하고 알고랜드하고 몇 개 코인, 3개 코인에 집중되게 움직였는데 향후에는 USDC가 트론을 통해서도 많이 발행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관해서 아마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트론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트론하고 엮여있는 BTT라는 코인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코인들도 나쁘지 않게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상장 폐지된다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 별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어쨌건 현실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난달만 해도 뭐 6월 28일인가?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막 거래소들하고 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뭐 하고 과연 이게 어떻게 매칭이 돼 있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요런 좀 안 좋은 이런 장세에서는 공부를 하시면서 좀 확신을 더 부스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각자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가 아니라 뭐 저는 오늘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뱅이 바보라서 거래소에 투자를 할까요? 자, 이토로도 마찬가지야. 이토로, 로빈후드. 자, 이제 코인베이스가 주식시장에 들어간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자, 그렇게 많이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바닥을 찍고 약간 상승해 있는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로빈후드도 이토로도 주식만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서 가상자산까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잖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그 정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으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뭐 어떤 그 흐름은. 자,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